안녕하세요. 태평양 인문단의 라바라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평양 인문단 라디오에 첫 댓글이 팟빵에 출연했는데요. 이 정확하게 어떤 에피소드를 듣고서 댓글을 쓴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라면 이야기를 듣고 좀 댓글을 달아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마블 vs DC 이렇게 툭 한마디 던져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에 그 둘의 어떤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데 제가 코벨은 마블과 DC 중 어디를 더 좋아하나요? 뭐 좀 기본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거 아니면 히어로 영화를 뭐 제 기호가 아니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제대로 음, 챙겨 보지는 않습니다만 제 주위에 뭐 정말로 열성적으로 챙겨봤던 친구들이 있고 대략적인 어떤 그런 서사나 진행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음, 역시 스토리텔링이 빠질 수 예, 없죠, 코벨한테. 그리고 어떤 팬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프랜차이즈의 서사. 어떤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활용 능력을 봤을 때, 예. 아직까지는 마블이 DC보다 압도적으로 뭐 우월하다, 뭐 앞서고 있다 정도로 평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때요? 문제는 어때요? 살짝 웃었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캐릭터는, 글쎄요. 유니버스로 보면 마블이 훨난데, 음, 근데 캐릭터 별로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쵸, 그쵸, 배트맨이라든지. 예. 그렇죠. 그런 건 또 괜찮은 건 있어서, DC가. 예, 예. 그렇구나.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다, 뭐랄까요.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다 관심도는 다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트맨이 어디죠? DC인가요? DC죠. 예. DC. 저는 DC가 좋습니다. 이유는 그나마 배트맨이 가장 휴먼과 가깝지 않나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다 특수 능력이잖아요. 배트맨은 살짝 그쵸. 기계빨이잖아요. 저기 아이언맨도 있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렇죠. 아이언맨은 저는 조금 이제 제 좋아하는 그게 아니어서 아이언맨 이전에 배트맨 좋아서 저는 DC. 우리 어릴 음, 때부터 뭐 DC를 보고 자랐냐, 마블을 자랐냐 하면은 우린 당연히 슈퍼맨과 배트맨도 익숙하긴 하죠. 그쵸. 그 스파이더맨 딱 그 정도까지만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죠. 예. 그때는 그게 뭐 마블인지 DC인지도 솔직히 잘 뭐 그런 것도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그쵸. 못했죠. 예. 히어로물이라고도 안 했죠. 그렇죠. 그냥 배트맨은 배트맨, 슈퍼맨은 슈퍼맨 뭐 이랬던 건데. 예.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사실 마블 영화의 큰 팬이 아니다 보니까 이 댓글 달아주는 거를 저희가 주제로 활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반영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5회 오프닝입니다. 5회 시작할게요. 이번 주사부리 발제는 제가 한번 해 봤는데요. 이건 사실 주사부리로 할지 사랑병 치킨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간에 이번 주제는 인문학의 위기죠. 국문학, 법학, 철학 중에 누가 더 배고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해요. 예, 참고로 음 저희 셋의 전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선 본인이 전공한 학과를 좀 이 자리에서 좀 밝히고 그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그럼 간략히 좀 알려주세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하자면 저는 국문과를 2년 다녔고요. 근데 그 국문과도 1학년 때는 학부제였기 때문에 사실 한 1년 배우고 2학년을 마치고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해서 철학과로 진학을 해서 또 2년을 배웠죠. 그 선택한 이유는 국문과는 당시에 점수에 맞춰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점수에 맞춰서. 학부제였기 때문에 일단 대학은 점수에 맞춰서 갔고, 그리고 학부제였기 때문에 전공을 2학년 때 선택했는데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학교가 아니었다 보니까 철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떤 이 인서울도 아닌 대학교에 철학과라고 하면 왠지 뭐랄까요. 나 자신이 되게 초라해지 보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래. 과라도 무난한 거 하자.' 국문과를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계속 아쉬움이 남았던 차에 편입을 하면서
그럼 해보고 싶은 거 해보자. 그래서 철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철학은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었고, 또 알게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과, 형이상학. 형이상학이라는 말도 이해하는데 한 1년은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철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때요? 다른 분들은? 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저도 좀 학교를 좀 여러 군데 다녔는데 세 군데 다녔어요. 학적이 세 군데인데 전공은 모두 일관되게 국어 국문학입니다. 예. 네, 네, 많이 재밌어서 이력이 그렇- 재밌으셔서. 그렇죠. 예, 뭐 음, 재밌는 이력이기도 하죠. 예. 어쨌든 그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는 단지 그 글을 쓰고 싶어서 뭐 책을 좋아했고 그래서 국문과를 선택했는데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컸었죠, 어릴 땐. 근데 사실 글 쓰는 기술이나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 주는 건 사실 국문과가 아니고 문창과입니다. 예. 음, 하지만 저는 그래도 문학 어떤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국문과를 진학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적성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음, 사람들이 뭐 국문과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맞춤법 잘 알겠네 정도로만 뭐 얘기를 하지만 국어 국문학의 어떤 세부 전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학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있어요. 다 음, 뭐 다른 학문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결이 다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저는 현대문학을 선호했고 특히 국어학은 전 굉장히 좀 공부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뭐 현대문학 쪽을 중점적으로 팠고 그런 면에서 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적성에서는 뭐 괜찮았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 국문학과를 세 개의 학교에서 배웠다는 이력 자체는 확실히 많이 드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우리나라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문제 또 소개를 좀 해주죠. 네. 저도 바라님과 같이 이제 철학과를 전공했죠. 전 나름 고민을 해서 갔습니다. 과를 선택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영화를 하나 보게 됐죠. 음, 매트릭스라고. 아하. 아하, 네. 네, 뭐, 대부분 내용은 다들 아시니까, 네, 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이 다 녹아져 있죠. 네, 근데 뭐, 기독교부터 종교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또, 있죠. 러셀 예, 크로 나온 거. 그 수학자, 수학자 이름 까먹었는데, 이제 그 수학자가 모든 거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존 내시구나. 예, 존 내시라는, 네, 수학자인데, 아무튼 그 영화를 보고, 저렇게 뭔가 세상을 설명하고 싶다. 뭐 좀 상학적으로. 음, 예, 그런 욕구가 생겨서. 근데 전 문과였으니까 수학과를 갑자기 갈 수도 없고, 또 수학을 그렇죠. 그렇게 잘할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철학과가 또 매트릭스 영향도 있어서 철학과를 선택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음, 철학을 전공한 거에 대해서는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네, 저도 그렇게 입니다. 생각해요. 네. 음, 사실 우리가 학과 선택하는데 우리 세 명 다 뭐 그 철학이나 국문학이나 뭐 법학은 뭐죠? 이중 복수 전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다 선택한 이유의 어떤 원초적이랄까요? 기본적인 베이스의 이유가 하나는 우리는 문과였기 때문에 음. 우리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도 사실 깔려 있긴 하죠. 우리나라 음. 시스템은 항상 그 문과 이과로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뭐랄까 그런 거기서 먼저 걸러져 가지고 나중에 학과를 정작 가고 싶은 학과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게 좀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음. 법학과 얘기하셨는데 문제계 복수 전공이 법학과인 거죠. 예. 네네. 예, 듣는 그렇죠. 복수. 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학은 사실 문제과 저는 이게 같이 학교를 다녀서 배웠었고 저는 이제 편입생이니까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없죠. 자, 어찌 됐든 어쨌든 우리 소개를 마쳤으니까 제가 바로 좀 센 질문으로 이어서 가보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다 인문학과에 가서 이제 졸업까지 무사히 마치고 이 사회 전선에 뛰어든 지 10년 이상은 됐는데 인문계 나오면 이 배고프다란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전에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인문대학이라고 하면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거의 순수학문 쪽이잖아요. 뭐 국문과, 영문과, 철학과, 사학과 이런 거고 저기 뭐 비즈니스나 뭐 경영 이런 거는 상경계열로 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는 상경계열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순수 인문과학대학. 그러면 이 나오면 배고프다는 말에 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게 글쎄요.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대학이라는 거는 순수 학문을 하는 곳이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게 원래 대학의 취지다 이렇더라고요. 이제 뭐 보통 국문학, 뭐 철학, 사학 뭐 이런 거를 다 대학 학부에서 마치고 흔히 말하는 경제, 경영 이런 거는 뭐 대학원을 간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대학교를 나와서 바로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학과를 고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문학 계열은 좀 흔히 말해 연봉이 높지 않은 음. 그런 직업들을 갖게 되지 않나. 음. 물론 이제 주위에 학교 다닐 때 복수 전공을 통해서 뭐 경영학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안타깝다. 네,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견 동의가 된다라는 의견이죠. 어때요? 그러면 코벨은? 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단지 그걸 어떤 뭐 취업이나 어떤 생계 수단으로만 따지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 이건 뭐 통계로 증명되는 이야기죠. 또 우리 통계를 또 가져왔습니까 또? 네, 아, 저는 역시 통계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예. 2020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인문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은 56.2%밖에 안 됩니다. 의학 계열이 83.7로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 음. 공학 계열은 69.9, 예체능 음. 계열은 64.5, 자연 계열 63.8, 사회 계열 63.4, 교육 계열 62.7%로 다 그래도 60% 이상은 되는데 인문 계열은 한 56.2%로 가장 낮았죠. 예.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는 인문 계열 전체의 어떤 수치인 거고 국문과 제 전공 그 수치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 자료 기준인데요. 어, 전국적으로 전국 국어국문학과의 평균 취업률은 53.9%로 대학 전체의 평균 취업률인 63.2%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죠. 예. 그렇구나. 예. 그러므로 어쨌든 뭐 개인의 어떤 뭐 가치관이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취업률이나 그런 것만으로 따지면 그런 구직난을 겪는 게 현실이죠. 그걸 뭐 전공을 살려서 취업했든 아예 다른 직종으로 나갔던 거는 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음. 그것까지 뭐 여기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취업률이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만을 놓고 봤을 때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은 어렵다고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예. 어렵다고 생각한다. 네네. 제 의견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이 통계를 듣고 좀 일종의 팩트를 들으니까 쫄리네요. 그렇게 말할 수가. 쫄려서 동의 안 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제 이유를. 일단은 배고프다.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 배고프다란 말이 밥을 못 먹는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그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시중은행만 가도 내 옆에 사람은 동문과 나왔고 내 옆 사람은 뭐 철학과 나왔고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하는고자 마음만 있으면 어떤 준비를 '내가 목표가 취업이다.'라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인문학과 졸업생들도 인제 '취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제 수업을 받다 보면 그런 현실 감각에서 쪼끔 동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팩트를 들으니까 좀 쫄리긴 하네요. 예. 그치만 이것도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절대 그렇기 다수라고 때문에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학과를 다니든 사실 본인이 취업에 진짜 목적이 있다고 모든 사람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더 하고 싶기도 하고 뭐 해외를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저는 그러한 근거를 두고 좀 다 아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음. 이어서 좀 얘기를 해 보면 이 질문의 순서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강한 질문과 소프트한 질문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인문대 철학이나 법학을 배우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도 있고 인제 안 좋았던 점 혹은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쪼끔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 보면 저는 인제 선택해서 철학과를 갔으니까 뭐 철학을 배운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 재미도 있었어요. 근데 인제 그래서 인제 사람들한테 철학가라고 말을 했을 때 받는 시선도 좀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철학가." 막 제 답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자기 기준으로서 뭐 배고픈 학과 뭐 무슨 어려운 것들을 배우는 뭐 했겠는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럼 관상이나 사주를 좀 볼 줄 아느냐." 그분은 진짜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셨어요. "볼 줄 아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으니까 저는 그때 느낌이 뭐냐면 '와 이거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구나.' 그렇게 느낌과 동시에 '그러면은 진짜 꽤 많을 거다.' 솔직히 이제 쪼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철학가를 그렇게 '관상이나 사주를 배우는 대학 가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좀 기분이 매우 안 좋았죠. 그쵸. 그게 뭐 예. 그런 식으로 보는 사주나 그런 점을 보는 곳이 뭐 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그쵸. 이렇게 있기 때문이죠. 예. 예. 그거는 뭐 좀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과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냥 어떨까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점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점을 보는 건데 제가 점을 보지는 않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불편했고 뭐 기분이 나빴다고 경험이 있어요. 뭐 지금 같아서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당시에는 좀 어려서 뭐 별로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같아서는 "그런 걸 배우진 않습니다만 저는 쪼끔 볼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좀 더 좀 얘기를 좀 재밌게 이끌어 갔을 텐데 오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코베는 좀 경험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배우고 싶은 학문을 배워서 전공을 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장점은 뭐 딱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공부했다는 거 그거를 음. 때문에 뭐 장점을 꼽을 수는 없겠지만 단점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아까도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뭐 "맞춤법 잘 알겠네. 이거 맞춤법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묻고 시작하죠. 예. 음.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국문학에는 세부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학에 관한 것만을 공부하는 데가 아닌데 그런 걸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과 이건 좀 어르신 한정이긴 한데 한자를 잘 알겠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한자를 모르냐."고 다그치는 친척분들이 있죠. 예. 국 그렇지. 국문과에서 물론 고전 문학을 공부하면서 한자가 물론 중요한 요소죠. 고전 문헌을 공부해야 되니까. 하지만 국문과에서 한자 수업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국문과면 그런 건 한자 학과라는 학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소수의 학과에서. 근데 그렇지. 그거를 뭐 "한자를 잘 알겠네. 뭐 맞춤법 잘 알겠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좀 짜증 날 때도 있긴 했었죠. 뭐 근데 이건 뭐 음. 기본적으로 내 전공이 아닌 타인의 어떤 전공에 대한 무지나 그런 지식이 부족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짜증 나는 측면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도 이 혹시나 국문과로 진학하고 싶은 친구가 우리 방송을 듣고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 확률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장점을 별로 모르겠다보다 장점을 좀 찾아서 좀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공부하면 행복하다. 저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너무하네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어때요? 철학 좋죠, 철학. 뭔가 이런 말 자체도 철학적일 수 있는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정확히 배웠다고 할까요? 정확하게 배웠다. 틀을 맞췄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나름의 철학책을 읽거나 철학을 배우면서 그렇게 습득을 했던 그런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어떻게
맞춰서 볼 것인가. 그런 훈련이 돼 있던 것 같아. 돼 있다는 걸 느끼거든, 일하면서도.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좀 약간 나름의 뿌듯함. 예, 통찰력이 있다. 아, 네, 음, 이런 게 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음,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결과로 오느냐, 좀 그런 통찰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 음.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그냥, 아니죠. 예, 그냥 약간 근데 이게 인간이 좀 뭔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사고를 하고, 지적 활동을 해야 하는 것도 꼭 무슨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그런 약간 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도 있고, 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일할 때도 써먹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어떻게 써먹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제 생각을 글로 써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음, 네, 가끔씩 그런 거, 철학적인 걸, 사이트를 그렇죠. 좀 가미를 하면, 네, 반응이 좋죠. 음, 근데 단점도 있어요. 약간 좀, 사람이 좀, 시니컬해진 면도 있습니다. 약간 좀. 음. 이거는 좀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약간 좀, 다른 전공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쉽게 말해서 니들이 세상을 아느냐. 약간, 그런 게 예, 철학과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예, 그렇죠. 이제, 남들이 다 똑같은 시각으로, 난 다른 시각으로 본다. 약간 음, 그런 게 음. 있고, 시니컬해진다는 거는,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염세적인 성향도 조금씩 생겨요. 그렇죠. 예, 좀 쉽게 말해서 소크라테스 같은 거죠. 다 아는데. 그러니까 다 안다기보다는 많이 아는데 너희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근데 전 이거는 좀 이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전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요리조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 철학은 준다. 예, 뭐 아까 음, 코벨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제가 뭐 국문학도에게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고 해서 좀 첨언을 좀 하긴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 생각을 했구나. 예, 그치, 후배들을 양성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뭐 아까 문제기 철학을 적어놔서 세상을 어떤 보는 관점을 그 수립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뭐 철학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기초 학문, 인문학을 전공한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그 동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문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측면이 컸는데, 문학도 우리의 삶을 발췌하고 돌아보고 풍자하고 뭐 비판하고 하는 거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학이 저에게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태도나 그런 걸 서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음, 아까 말했듯이 국문학에는 세부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국문과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점을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뭐 저라는 사람을 어떤 구성하고 형상화하는데 저의 전공이 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건 사실이죠. 음. 굉장히 어려운 장점이에요. 이야기가 좀 쉽지 않았던 장점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들이 지금 한 얘기가 제가 다음 질문에 좀 이어지거든요. 저도 이 제약 시에 좋았던, 아까 단점을 말하고 좋았던 점을 말하지 않았었는데, 진짜 좋았던 거는 제가 수업 중에 진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크게 느꼈던 것이, 와, 내가 이걸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법한 이 고민, 그리고 생각, 이것을 놓치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았으면 어떻게 좀 보면 껍데기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것을 지금 고민해 봐서 내 삶이 좀 더 어떤 무게추가 있고 중심이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을 수업 중에 받아서 지금도 후회도 없고 지금 '참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어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학문이 재미가 있고 잘 선택했다 해서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제 이 친구 중에 이 문맥도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철학을 정말 잘하는, 어떤 질문을 해도 이 질문의 깊이가 달라서 내 질문은 굉장히 부끄럽고 이 친구의 질문은 죽이는 질문이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멋있는 질문을 하는 이 철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이 석사까지 했죠. 석사까지 할 때 '그래, 철학은 이런 친구가 석사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인제 졸업할 때쯤에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학할 때 좋았죠. 우리 아까 그 문제기 말한 것처럼 뭐 '니들이 세상을 알아?' 막 이런 술 먹으면서 이런 거에 재미에 빠져 있을 때.
이제 그리고 졸업을 하면 우리가 밥 먹고 사는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어떤 괴리감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게 당장에 이 현실에서의 급진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거든요. 당장의 이득이나 효용 같은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뭐 내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서 내일부터 뭐 이렇게 어떤 결과를 이뤄냈다 뭐 그런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뭐 큰 이득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세계에 빠져 있다 보니까 현실은 취업이고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동떨어진 걸 너무 심취했다. 이런 생각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철학가가 가진 일종의 어떤 배고픈 이유, 이 우리 학과의 어떤 고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좀 비슷하게 느낀 게 있나요? 그게 제 질문입니다. 그다음 질문이에요. 저기 문제는 같은 철학을 배웠으면서 어떤 졸업하고 나서나의 어떤 있던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쵸.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음. 물론 다 이러저러한 사이트를 배울 수 있고 통찰력을 배울 수 있고 그런 건데 막상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그거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건 흔히 말하는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 음. 뭐 그런 전공이다. 음.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IMF 이후로 사회가 강팍해진 게 있으니까 인문학은 취업에 도움이 안 돼. 그런 거 전공한 애들 뽑아서 뭐 하겠냐. 약간 이런 풍토도 있고. 그것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높은 하늘 뜬구름이라는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실상은 이 땅바닥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괴리감을 좁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음.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그거를 최대한 살려보자는 쪽으로 고민을 한 거고 어떤 친구들은 복수 전공을 해서 경영학이나 이런 걸 전공을 해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뭐 음. 좋다 나쁘다 이런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안타까운 거는 뭐 굳이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전체적으로 철학은 좀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학문화 취급이 점점 되어가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냥 아까 표현한 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쵸. 이 뜬구름 잡는다는 거는 뭐 일반적인 사회적인 시각, 통념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당장 코스피가 얼마고 이게 중요한데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겐 그렇게 들릴 수 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1 년도 아니고 뭐 2 년 3 년간 공부를 하는데 저 졸업하고 존재란 말을 한 10번 썼을까요? 존재란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이 현실에선 쓰지도 않는 단어를 학교에서는 막 몇 년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괴리감이 좀 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